안녕하세요, 티트맨입니다. 결국 연승이 오늘 멈췄습니다. 보스턴 원정에서 114대 117로 패배했는데요. 14연승 프랜차이즈 신기록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. 분명 다음 기회가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. 10년, 20년 후의 기록이 아닌 조만간 말입니다. 네, 오늘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오랜 연승에 가려진 문제점이 시험대에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, 보스턴은 오늘 우리와 정반대의 공격 농구와 그동안 동일했던 강점이었던 압박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첫 번째, 스위치 지옥에 갇혀버렸는데요.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. 오늘 보스턴 빅맨도 약한데 왜 페인트 존이 이렇게 안 뚫릴까? 네, 오늘 보스턴은 정통 센터 없이 가르자, 월시, 브라운, 화이트, 심지어 프레차드까지 계속해서 스위치하고 헬프 들어오고 태그 찍고 공간 커버하면서 페인트 존을 완전히 잠갔습니다. 높이로 막은 게 아니라 푸더크, 디플렉션, 스위치, 공간 커버까지 가로 수비, 전부 속도 기반의 수비였어요. 네, 이러한 가로 수비가 듀란의 페인트 존 진입 타이밍을 좀 흔들었고 엘레이옵 타이밍도 많이 차단됐고 결국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였던 듀란과 커닝의 미데이 옵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네, 실제로 페인트 존 득점만 보면 우리가 이 42점, 보스턴은 22점으로 많이 우위였지만 질적으로 보면 예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듀란이 오펜스 리바운드 6개나 잡고도 12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팀 공격 리바운드만 22개를 잡았지만 커닝햄, 스튜어트, 아사르, 르버트 모두 페인트 존을 많이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막히거나 순간적으로 둘러싸여 이지 득점을 많이 놓친 장면도 많았습니다. 그리고 페인트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비가 들어온다는 건 곧 외곽이 비어있다는 뜻일 텐데요. 문제는 여기서 드러났습니다. 3점 생산력. 네, 보스턴은 아사르, 홀랜드는 사실상 버렸고 로빈슨과 커닝햄만 타이트하게 좀 체크했고 나머지 좌측 우측 코너에서는 리바운드 헬프에 더 가깝게 움직였습니다. 그러니까 외곽이 약한 부분을 오늘 완전히 노출했던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, 3점 팀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곽 수비 문제였는데요. 보스턴은 페인트 존 공략이 단 2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네, 46%의 3점 성공률로 전원이 3점을 슛을 쏘는 팀, 상대하는 외곽 수비가 안되는 디트로이트, 여기서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. 세부적으로 보면 아사르 탐슨이 수비에서 코너에 거의 가있더라고요. 프리차드 매치업인 것 같았었는데 의도적으로 아사르 탐슨의 마크맨을 코너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아사르를 좀 고립시켰고 마크맨이 외곽 슛이 좋은 선수이기에 버리고 헬프를 들어오기에도 부담이 됐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건 아사르 탐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스턴의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커닝햄, 르버트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외곽 수비수들을 상대로 사실상 5아웃 라인업을 상대했던 듀란이 외곽으로 많이 끌려 나오면서 스위치로 외곽 매치업 펀팅도 많이 보였고 결과적으로 너무 쉽게 3점을 해용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개싸움에서 졌는데요. 우리의 압박 수비가 이전 경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거워졌던 것 같아요. 반면 보스턴의 수비는 압박과 피지컬한 싸움을 걸어오면서 커닝햄을 성가시게 만들었고요. 클러치 턴오버도 그렇고 마지막 커닝햄의 자유투 미스를 리바운드 한 것도 외곽에서 들어온 프리차드였을 만큼 허슬에서 보스턴이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문제를 많이들 언급을 하실 텐데요. 네,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승이라는 것이 오버페이스를 밟을 수밖에는 없고 그렇다면 로스터 뎁스로 많은 선수를 기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차라리 많은 로스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젠킨스 9분, 자본테 8분 이런 식이 아니라 리드까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면서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주전들을 한 25분 정도 뛰게 할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더 뛰게 하면서 경기력으로 승부를 하던가
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라인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. 커닝햄을 뺀 상황에서 3가드를 돌린다던가 슛없는 아싸르 홀랜드에 슈팅감이 안 좋았던 아이비를 동시에 기용한다던가 뭐 억지로 플레잉 타임을 맞추는 듯해 보일 정도로 정말 라인업이 애매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젠킨스 왜 안 나오지 의아해 하시죠? 네, 저도 그래요. 네, 핸들러인 핫핸드였던 젠킨스를 잠깐씩 쓰고 들여보내면 오히려 감찾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. 로스터 뎁스라는 건 시간을 고르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상대의 전략 전술에 맞춰서 다양한 공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일 텐데 말이죠. 오늘은 차라리 프리차드, 화이트의 3점 생산력을 끊어줄 만한 성가신 수비수가 필요해 보였는데 클러치에는 무조건 고정 로스터야 이러는 것 같은 모습이라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디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디트팬님들이 생각하는 오늘 경기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. 네, 다음 경기는 주말 백투백 경기고요. 토요일, 일요일 모두 쿠팡 플레이 중계가 있습니다. 네, 11월 29일 토요일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의 홈 경기 컵 대회고요. 쿠팡 플레이에서 디트로이트 첫 한국어 중계가 있는 날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11월 30일 일요일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원정 경기 현지 해설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진짜 강팀은 패배에서 배울 거라고 믿어요. 그게 우리 디트로이트 이길 바라고요. 14연승의 기록은 아쉽게도 세우지 못했지만 18경기 15승 3패니까요. 충분히 좋은 성적이고 이전 2번의 패배에서도 다음 경기 문제점을 잘 수정해 오면서 연패로 가지 않고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니까 연패로 가지 않는 진짜 강팀의 모습, 강팀인 디트로이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디트로이트 가자!